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독립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창조주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라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했다.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한데요. 240여 년 전, 당시 1776년의 상황으로 보면 너무나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문만 가지고 한번 자료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토마스 제퍼슨이 썼다고 하죠. 토마스 제퍼슨과 다른 건국자들은 미국이 한 사람의 나라, 그러니까 왕정 국가로 정해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독립선언문은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여러 철학자들의 철학, 또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등으로부터 이 미국 정부의 민주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하네요. 자, 독립선언문은 그렇고요. 일단 매우 중요한 부분은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식, 커먼센스라는 책입니다. 1776년 1월 10일인데요. 토마스 페인이 무명으로 상식, 커먼센스라는 제목의 팜플렛, 소책자를 발간합니다. 이 팜플렛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토마스 페인이 하는 말이, 이 책 속에서 하는 말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이라는 겁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군주제, 귀족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유는 군주제나 귀족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 상식에 맞지 않는 국가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서의 아메리카가 아니라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민주적인 공화제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군주제야말로 최고의 법인 자연법에 어긋나는 정부 형태라고 비난을 하면서요. 이렇게 큰 대륙이 아주 작은 섬나라 영국의 통치를 받는 것도 자연적인 자연법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선포하고 필요한 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권이 주는 국가라는 그런 얘기를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커먼센스, 상식, 이 내용이 주는 파급 효과가 엄청났는데요. 출간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서 무려 1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는 1년 만에 50만 부가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박형규 교수는 그건 너무 많이 부풀려졌고 적어도 1년 만에 한 15만 부가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년에 15만 부가 팔렸든 50만 부가 팔렸든 그때 상황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은 1775년에 시작해서 1783년까지 8년 동안이나 진행이 됩니다. 1775년 4월에 보스턴의 서쪽에 있는 렉싱턴하고 콩고드 지역에서 영국 군인과 식민지인들 사이에 총격전이 시작이 돼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초기에 식민지인들은 무기도 없고 병사도 부족하고 군자금도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게 싸움을 이어갔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패배만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이요. 아예 처음부터 아메리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전쟁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너무 영국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또 무역을 제한하니까 거기에 항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영국과 전쟁을 해 나가면서도 심지어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3세를 아메리카의 왕으로 그렇게 모셨어요. 심지어 조지 워싱턴을 비롯해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25명 모두 한결같이 아메리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성명까지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 영국과 전쟁까지 하면서 왜 독립이 아니고 세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독립을 해야지. 라면서 1776년 1월에 익명으로 상식, 커먼센스라는 작은 책자
팜플렛을 발간합니다. 앞서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이 작은 책자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영국의 국가 제도가 가장 좋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영국하고의 전쟁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통해서 이 책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세금 때문에 영국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왕이면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해서 왕이 없는 우리끼리의 나라를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이 책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에게 독립정신이 싹트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상식이라는 작은 책자가 없었다면 미국의 독립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적어도 독립이 좀 늦어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13개 식민지 지역은요, 펜실베니아를 선두로 해서 각각 독립된 공화국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13개의 각기 자그마한 공화국이 생겨난 거예요. 이 13개의 식민지, 13개 주는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큼직큼직한 규모의 그런 주가 아니고요. 미국의 동부 해안가에 있었던 자치구역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 같은 그런 규모였습니다. 일이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는데요. 1776년 4월에 13개 식민지 대표로 구성된 대륙회의가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항구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6월 12일에 버지니아가 헌법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한 달 후도 아니죠. 6월 12일 다음에 7월 4일에 대륙회의가 열리고 독립선언문이 채택됩니다. 자, 우선 버지니아주가 선포한 헌법은 흔히 우리가 버지니아 권리장전, 버지니아 권리선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조지 메이슨의 주도로 간단한 전문 13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천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런 권리는 인민이 사회를 조직할 때 어떠한 계약으로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재산을 얻어 소유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여 획득하는 수단을 비롯하여 생명과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내용과 거의 같지요. 그리고 또 공직의 특전과 지위를 세습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구별했습니다. 자유선거를 보장했고요. 형사상의 적법 절차, 배심제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1776년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내용은 굉장히 혁명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권리 선언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달, 한 달도 채 안 된 1776년 7월 4일에 대륙회의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자, 이 독립선언으로 인해서 13개 식민지는요, 13개의 공화국임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공화국은요, 차례로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영국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독립전쟁은 계속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가 영국에 대한 승리가 이제 거의 확실해지자 1781년 3월에 13개 각각의 독립공화국들은 연합헌장을 채택을 하고요. 하나의 미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783년, 2년 후죠. 1783년에 파리 평화회의에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미국은 식민지 혁명으로 이룬 최초의 공화국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요. 13개 개별 국가는 주권을 각기 그대로 다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연합의회는 중앙정부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재정 상태도 좋지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전쟁을 8년이나 끌었으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사회도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178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연방정부 수립을 위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헌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최초의 연방 헌법의 내용에는 기본권에 관한 조항은 없었고요. 오직 13개 정부의 결합체에 대한 권한 배분 그리고 통치기구의 조직에 대한 그런 내용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연방 헌법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에 필요한 비준을 얻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각 지방정부의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연방헌법의 결함이 발견됩니다. 만약에 연방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여기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매디슨이 앞장서서 모두 10개 조항의 권리장전을 만들어서 헌법에 추가합니다. 이 조항들을 우리는 수정헌법 또는 수정조항이라고 말하죠. 최초 10개의 수정조항은 1791년에 확정됐습니다. 그 뒤로 필요할 때마다 수정조항을 덧붙이는 형태로 이루고 있고요. 따라서 미국 연방헌법에서 개인의 기본권은 모두 수정조항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을 비롯해서 중앙정부로서의 형태가 구성이 되고 헌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가 한국에서는 조선의 영조, 정조왕 때 시대입니다. 한국은 조선 이전의 나라를 빼고 조선 하나만 치더라도 이미 500년 동안 중앙 집권적인 삼권 분립이 제대로 돼 있었던 근대 국가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조선 하나만 보더라도 문화 부흥기를 이뤘던 때도 있었고요. 물론 정조 이후 나라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었고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미 한국은 조선만 해도 500년 동안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미국은 이제 240여 년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국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이 변화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흑백 갈등, 인종차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조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논란들 등등에서 통합보다는 분열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도 변화의 길 위에서 좀 더 나은 국가 형태, 좀 더 나은 국가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다른 미국만의 국가 철학이 만들어지겠죠. 지금까지 LA 라이프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